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나올 때인데 전주 상산고는 12일쯤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평가 결과만 관심인 듯한데 사실 핵심은 우리 공교육 정책이고 철학이어야 하겠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는 셈인데요. 벌써부터 법적 대응 같은 불복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한때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철 위원님. 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도교육청 확대 간부회의 때 임대차 계약 발언을 토대로 보면 이번 평가는 지정 취소를 위한 예정된 수순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육감이 자신의 소신이나 교육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행정 절차 형태를 띠고 진행하는 모양새인데 법률을 무시함으로 많은 인력, 행정력 그리고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논란을 야기시키고 혼란을 안겨주는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지정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전북 교육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을 도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폐지를 전제로 한 그리고 법률 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논의는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평가 기준이 전북만 80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논란에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산고에서 운영 성과 보고서는 분명히 제출을 해서 평가가 어떻게 보면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광 교수님 어떻습니까? 방금 같은 어떤 이런 견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그다음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상산고 문제가 불거지는 큰 이유는 타시도의 평가 기준 점수하고 형평성만 맞췄다면 이렇게 큰 논란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형평성 문제가 결국 제기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차후에 일어날 법적인 논란, 소송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기도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김성호 교육감이 그런 형평성 문제를 좀 고려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정말 자기 소신이라면 조금 더 비하인드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었지 그것을 굳이 점수를 기준 점수를 높여가지고 탈락시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미숙함이 보인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도교육감의 교육 정책, 교육 철학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지금 국정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결국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 평가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만약 재지정 탈락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쩌면 반발은 피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닌가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태 교수님? 네, 만약에 이제 상산고가 이제 70점을 넘고 80점에 미달했을 때는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이라든지 소송 이런 것도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80점이 이제 다른 지역과 이제 차이가 난다, 형평성의 문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국적으로 점수는 사실 80 정도의 선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윤해 장관이 기존의 의원일 때 이제 표방한 내용도 자사고 문제에서 나름대로 자사고의 자율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거가 있었어요. 역할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교육 과정을 자율형으로 부여해서 그간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 교육으로서 경쟁 교육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반고가 365로서 전락하는 이런 문제를 자사고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 근데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형을 통해 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영수국 중심의 입시 명문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자사고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서울에서 조희영 교육감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좀 그런 데서 강력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맨날 전라북도 교육감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맨날 싸움터가 되고 희생양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김성환 교육감이 조금 더 우리 이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적극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싸움은 결국은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자사고와 공교육의 싸움 아니겠어요? 이제 그 싸움을 걸은 첫 번째 브레이크, 이 싸움을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 자사고와 견줄 수 있는 그럼 자사고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제어하고 그리고 상대적 열등감이나 아니면 상대적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교육을 어느 몸으로 올릴 것인가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사고를 폐지할 건가 말 건가 이 싸움으로 가지고 결국은 저는 공교육도 피해를 본다고 봐요.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 싸움으로 프레임을 걸어주면 국민적 지지가 클 텐데 자사고라는 학교를 지정해놓고 이 학교들을 점수를 강화해서 뭐 이걸 살생부를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 이런 프레임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공교육 문제가 죽어버리는 이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교육정책 차원에서 보자면은 좀 더 전향적이고 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건데 지나치게 축소돼 있고 특정 교육정책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이 좀 안타깝다는 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기준 점수 80점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이 세련되지 못했다. 네. 약간 미숙했다. 이 말씀들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때 이병철 위원께서도 교육감에게 직접 질의를 했었죠. 예, 제가 도정 질의 때 김성환 교육감님께 타시도 70점인데 70점부터 구태여 10점을 높인 80점을 제시한 기준을 제시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재량권 남용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육감의 답변은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고교 서열화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과 같은 정부 정책이라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을 때는 먼저 법률 정비를 촉구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은 이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정부나 대통령에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지 평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8년 동안은 이런 자사고의 그 폐지에 대한 문제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움직임이 없다가 대선 공약에 나오자마자 뭐 본 김에 뭐 본다는 식으로 임기 3년 남겨놓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강행하려는 의도로 이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꼭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이제 시행령은 실제 2010년도에 자유형 사립고가 시행령에 들어간 이후에 많은 개정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헌 내용을 나온 것도 보면서 그다음에 어느 한때를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팩트가 아닙니다. 2010년도 이후에 불과 이제 5년 전에 지난번 자사고에 대한 이제 평가 재지정 때도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국 교육감 시도협의회에서 그 공약의 가장 1번 순위가 자사고 폐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뜨거운 논쟁이 아니라 과거부터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논쟁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도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책을 또 바꿨어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시도 교육감의 이게 권한에 속하는데 이 권한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 허가하던 내용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동의를 받는 거죠. 예,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변화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뜨거운 논쟁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사고를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고교 교육이 비정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등급 인류는 특목고
그다음에 2류는 자사고, 3류는 일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의원도 계시지만 이 의원님 지역구에 아마 95% 이상의 부모들과 학생들이 다 일반고에 다닐 거예요. 근데 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뽑은 학생들. 근데 일부 뽑은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어떻게 보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사회통합 전형자가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극소수고 또 비경제적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돈 많은 사람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 균등하게 교육받을 가치를 위배하고 지금 지역구나 전라북도에서도 실제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부모는 극소수입니다. 근데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냐 주장하는 거는 사실 동의할 수 없고, 단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상상고는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가장 모범적인 자유형 사립고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많은 재산을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투명하게 움직였고 지난번 평가에서도 80.7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80점 정도는 어느 정도 거뜬히 받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이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럴 때 저는 김상환 교육감이 나름대로 상상고 이사장님 찾아가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공교육에서 그걸 맡겠습니다. 여태까지 학생을 잘 키웠던 노하우, 이 선생님들이 갖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방송이나 여러 군데 나와서 그걸 막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취지를 알리고. 근데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가 저는 이제 문제지, 실제 자유형 사립고가 한국의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좀 체제, 고교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절차상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물론 그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고요. 근데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가 하물며 대입 3년 예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시 정책을 발표할 때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8월 그 대입 입시를 보기 2년 6개월 전에 어떠한 유형으로 시험을 볼 것이며 전형 요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떠한 학교의 틀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2014년도 5년 전 상상고 평가 이전이나 직전이나 그 무렵에 앞으로 5년 후 2019년도 자사고 평가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문에도 쭉 보낸 것은 거의 2018년, 2019년까지는 전혀 그거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율로만 사배자 배수 전형을 한다는 것에 자율로만 했었지, 불과 4, 5개월 남겨놓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통보식이었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에 너무 허술함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게 상산고가 무조건 긍정적이다, 무조건 부정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아까 이 의원님께서 이게 불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권한의 범위 안에서, 네. 교육감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일단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민 정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불변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논의가 이제 만약 평가 시작 전이라면, 그리고 상상고에서 평가를 거부했다면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평가가 끝나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윤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된다. 전라북도에서 이 자사고라는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이런 것들도 나름 존중할 필요는 또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문제에서 좀 더 그 권한과 법률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협치의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싶어요. 교육의 문제가 저는 현재 봐서는 양시론보다는 양비론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상환 교육감이 그렇다면 그런 권한과 법률적 제한 속에서 어떻게 상산고의 문제를 제기할 건가, 지속적으로 그럼 지난 5년간 제기했는가라는 물음에서는 좀 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상산고는 역시 귀족학교로서 전락하고 있고 그들만의 닉으로 가고 있고, 정말 상산고는
전북 지역 학생들은 소외를 받고 있고 또 전북의 땅에서 타지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입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를 가는 10%가 뭐 서울대를 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산고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왜 저렇게 강하게 지지를 못 받는가라는 물음은 상산고에서는 고민을 한다고 봐요. 그런 장면에서 우리 지역 사회가 그러면 균형 선발이 안 됐다면 그들을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5년간 그런 평가받기 전에 했는가라는 물음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하나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상산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김상원 교육감은 역으로 그러면 우리가 상산고를 대비해서 공교육에 어떻게 제공할 건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면 상산고가 정말 귀족학교 간다면 귀족학교에 대입할 수 있는 나는 공교육 정책의 수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판할 때 우리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 최고다라고 주장하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 참교육이는 뭐 참평가네, 언어의 의의만 갖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학력이 전국 최하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산고의 그런 모습이 사실 상산고를 욕을 하거나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있다. 양가 감정이라고 봐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런 같은 양가 감정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서 저는 이런 이제 양비에서 양시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정책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제 거기도 이제 조금 이제 논쟁할 내용이 있는 거가요. 왜 일반 학교에서 상산고처럼 그런 걸 못 쫓아가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공공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합니까? 왜 혁신도시를 만듭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서울에 있는 기업처럼 정말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나름대로 중학교 때 나름대로 학업의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한쪽으로 모으면 나머지 일반 교육에서 해라. 실제적으로 진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이 지금 완전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학교 내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전라북도보다 서울이 더 심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자사고에 지금 이제 등록된 학생 수가 약 한 8,000명 정도가 돼요. 거기다 이제 강남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는 그냥 들러리 학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학교 위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겠다. 그리고 이런 거가 물론 이제 입시 제도와 맞물려 있지만 이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교육 이슈에 대해서는 논쟁론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의 일반 학교나 이 교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진보건 보수건, 이제 부모들에는 이 고등학교 일반 교육을 정상화해야겠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90% 이상의 이제 설문을 조사하면 동의합니다. 이럴 때 우리 이거 지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입시 예고제한 게 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자율형 사립고가 맨 처음에 2010년도에 도입됐을 때 이게 영속적으로 앞으로 그냥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제안서에도 5년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5년 후에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달 못하면 우리는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들이 협의가 돼서 온 겁니다. 그리고 자율형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을 기존에 갖고 있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부모들이 그 돈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최소한 20%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넣겠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 근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80점의 기준이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른 지역도 형평성을 맞추는 거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를 얘기할 때, 즉 전라북도 교육청의 기준 점수를 비판할 때 한 가지 근거를 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상산고가 만약 없어지게 되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면 전국에서 우수한 교육 인재들이 전라북도로 모이는데 이 틀이 깨지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의원께서도 이 근거를 좀 제시한 적이 있던데요. 예, 그 전라북도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학력 인구 감소로 지금 전라북도의 그 교실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삼시를 제외한 정주고등학교만 학급의 학생 수가 22명 선을 유지하고 나머지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그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학급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이시고 전라북도 교육의 CEO시라면은 과연 이것이 사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비약하는 논리인가도 모르겠지만은 이 많은 예산은 증가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이 상태로 놔두겠냐 이게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사고가 지금처럼 상산고가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정책적인 수단이 아니었느냐. 일단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단위에서 모집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총합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평준화 시대하고 아마 김윤태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실패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이걸 지나치게 입시 경쟁화 시켜버리는 어떤 이런 교육을 이끌어온 어떤 그런 쪽에서 지금 비판을 하자는 쪽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상산고가 원래 취지대로 자율형 그런 교육 과정을 짜고 정말 외국에 못지않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이제 평준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반 교육 과정을 벗어난 자유로하게 짰으면 정말 이번에 봉준호 감독 같은 이런 많은 인재, 다양한 진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많이 가는 입시 명문으로만 간 거가 이제 하나의 큰 문제점이었고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전 교육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당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북에서 긍정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김승환이 미워서 사실 이런 정책도 싫다가 많거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이라든 여러 면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상산고 이제 없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상산고 같은 자사고 학교는 자성자박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상산고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월성과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다양화가 큰 목적이었는데 스스로 교육 과정을 획일화 시켜버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상산고 문제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차터 스쿨을 도입해서 우리가 가져오긴 했지만 그럼 차터라는 것은 계약이거든요. 이제 김성환 교육감도 이제 계약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약을 했는가, 어떤 계약을 했는가, 이 학교가 설립 목적의 계약에 맞게 학교 운영됐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면 저는 이미 이제 계약은 위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의 공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사고를 인정했는데 이게 우리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획일화를 가져오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상산고나 우리 지역의 상산고지만 전국에 이제 지금 24개의 학교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늘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거리는 우수 인재를 우수 대학을 보낸다 이거거든요. 그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게 우리가 정말 이 학교를 설립한 목적인가 자사고의 목적인가 이런 물음을 제기한다면 저는 스스로 자성자박에 빠졌다. 이 기회에 저는 이 평가를 통해서 통과된 학교도 있고 탈락한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학교가 다시 한번 스스로 계약했던 이 차터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런 저는 가슴 아픈 비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경쟁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주에 상산고라는 자사고가 있다 보니까 마치 자사고에 탈락했거나 떨어지게 되면 마치 이류 학생인 거냐 이런 어떤 가슴 아픈 비판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결국 이게 아니고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교육 정책적으로 철학이나 어떤 국정 과제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정부에서는 좀 수월성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적어도 평준화 1세대인데 이 평준화 교육이 좀 40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논의 과연 어떤 방향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냐. 근데 현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수월성 교육보다는 오히려 평준화 교육, 보편적 교육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프레임을 잘못 걸은 것 중 하나는 이미 대학 입시 정책을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 교육 문제를 정권 초기에 제시했어요.
그럼 입시 문제로 제기하니까 온 국민이 관심사가 돼서 결국은 우리 교육의 공교육을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목표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있는 현대대로 그리고 가장 그러면 형평성이 강한 게 뭐냐 수능 점수로 이렇게 하니까 지역의 학생들은 이제 더 열악해진 거예요. 오히려 교육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기했던 교육 정책들이 큰 틀은 공교육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내용면 강론에서는 의외로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수능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입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 과정을 경쟁이 아니라 평준화 그리고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라면 학교에서 움직여 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교육 정책은 거의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의 틀이 있다면은 항아리로 비유한다면 수많은 문제적인 요소들이 항아리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없애도 전혀 그 문제의 틀인 항아리를 깨트릴 수 없는 요소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은 어떠한 요소를 없앴을 때 항아리의 틀이 깨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항아리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는 명문대 출신 선호 사회적인 풍조가 먼저 깨트려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입시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 자사고 문제, 고교 서열화 문제, 사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 서열화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우리 교육 문제의 뿌리이고 사교육 문제, 고교 서열화 문제, 형평성 문제 이것들은 가지나 이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것은 이파리나 가지를 꺾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해가 지나면 새순이 돋듯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15인 중에 한 분이시고 전국 지도교육감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거기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틀을 깨자는 데 앞장서셔야지 이 지역에서 조그만한 이파리나 가지에 신경을 쓰실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해당 자사고들은 일단 반발을 하는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같고요. 네. 그런데 일단 그 해당 자사고들 중에서 일부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세 군데 자사고가 있는데요. 군산의 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 계획을 사실상 확정한 듯한 그런 보도가 몇 차례 나왔었고요. 남성고등학교, 익산의 남성고죠. 여기는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아마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듯해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 중앙고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 이제 지금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변화하고 있는 추세죠. 추세가 결국은 이제 여기도 적자 생존 게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태되는 학교, 전국적인 지지를 못 받는 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두 지역 학교는 이제 그런 지지를 못 받는 것 같고 상사는 이제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전국적 지지를 받다는 얘기는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입시교육의 총화라고 보는 것이죠. 입시교육에 정말 선두에 서서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80점을 만약에 이제 그 상상과 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김성환 교육감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타격은 상당히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게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오히려 상상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이제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점이 약하잖아요. 사회에 이제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가는 면제부를 줄일 확률이 커졌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러면 교육감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지역 학생들도 상상고가 80점을 넘어서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굳이 소외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자기 문제에도 한번 비판을 받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픈 말이네요. 입시교육의 총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픈 말인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는 자사고 같은 어떤 수월성 교육의 기관은 일단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상고 재지정 평가 더 이상 이게 대립이나 논란의 범주에 묶어두지 말고 조금 더 국가 교육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라북도 이제 교육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당장 우리가 최규호 교육감만 생각하더라도 가장 큰 오점에 지금 상대가 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이제 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일단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고 그리고 일단 비리가 엄청난 곳이 전라북도였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에서는 앞으로 정말 전라북도 교육이 다른 데를 선도하려면 이런 것들에서 내 생각과 다르고 의견이 조금 다르고 또 훨씬 더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그 방향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청의 자세. 만약 그렇다면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에다가 그 내용까지 포함하면 전라북도 교육에 아주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라북도로 교육을 받으러 아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뭐 수혈성 교육의 문제가 이제 상고를 통해서 자사고를 통해서 제기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형평성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런 물음이 이제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발동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본다면 현재 정부에서 이미 3년 차가 됐는데 교육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즉 그만큼 교육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자고 면에서는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형평성 교육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전라북도 지역에서 형평성 교육 문제는 결국 지금 자사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전체적인 학력이라든가 낮다라는 건 뭐 인정하는 거니까 학력 자체를 높이는 작업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면에서 좀 지나치게 그 소홀하다. 하향 평준화를 서로 더 인정하고 있는 이런 열패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행복을 지향한다면 그 행복 이상의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물음을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마음의 행복이 됐으면 그걸로 모든 교육은 마치 끝이 난 것 같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김상원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요. 자괴감도 좀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 안 하니까 뭐 서로 편하게 지내자 이런 정도로 지난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열패감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않길 바라면서요. 어쨌든 모처럼 의미 있는 교육 정책과 앞으로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진전을 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인데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사태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그리고 방향이나 제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위원님. 예,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은 준법 정신을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협력하는 것을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에서 너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실행할 때 과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경환 교수님. 네. 우리 지역 교육의 문제는 뭐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인재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육성할 건가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많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리고 다양성 있는 교육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가 교육의 그 우수성을 좀 드러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윤태 교수님. 네, 저는 먼저 전라북도 교육청 김소환 교육감이 도민과 그리고 의회와 소통의 폭을 더 넓히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상상고 문제라든지 자사고 재지정 문제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80점 기준 자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소통을 통해서 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상고 자율형 사립고는 원래 취지에 맞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스스로 교육과정을 자율화해서 정말 창의적인 전북 인재를 중심으로 키워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100년 대계해야 할 국가의 교육 철학과 방향이 특정 교육 정책일 수는 없겠죠. 우리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담론이 활성화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